예, 11번 보겠습니다. 자,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에서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자속의 매초 변화량과 코일의 권선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나번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중요사항 패러데이의 전자 유도 법칙 자, 이런 말이죠. 자, 뭐 영구자석도 되고 자성체도 되고, 자,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는 영구자석으로 설명드렸지만 이번에는 자성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코일을 감았다. 전류를 흘리면 그 전류에 의거해서 자성체는 N극과 S극을 가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인근에 또 다른 자성체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 검은색의 자기력선이 이 자성체의 투자율만큼 투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분도 좌화가 됩니다. 자, N극이면 상자성체, 강자성체들은 N극이면 S극, 반대는 N극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째서 여기서도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더라. 처음에 여기서 나오는 자기력선은 자기의 파이도 되고 B도 되고 H도 되지만 공식상 H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됩니다. 투자율만큼 투가 되면 이 자성체는 좌화가 되어서 자기력선 나오더라. 이때의 자기력선은 B 웨버 퍼 B WB를 웨버라 그러죠. 웨버 퍼 메타 제곱의 자기력선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때 H 자계와 B 자계가 서로 세교합니다. 만약에 이 전자석에다 내가 교류를 넣었다.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죠. 그러면 오는 H도 변합니다. 그때 H와 B가 서로 세교되는 자기력선이 증가되고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때 이 세교 자속, 이분이 인가한 게 교류니까 그게 따른 H도 교류라서 바뀌고, 그러면 세교량도 시간에 따라 바뀐다 이거 말이죠. 그러면 이 자성체에, 여기 이 자성체에 역기전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 R은 마이너스 N의 dt d파이만큼 생기더라. 혹은 전류량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L의 dt di 볼트만큼 유도 기전력, 역기전력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마이클 패러데이가 얘기했다 했고, 방향은 렌츠가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다. 렌츠가 현상은 패러데이, 방향은 렌츠가, 크기는 m파이만큼 된다. 크기는 li만큼 된다. 그래서 n파이는 li와 같다. 크기는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알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요 식에 의거해서 시간에 따른 세계좌석 변화량과 권수에 비례한다 이 말이죠. 그죠? 권수는 코일 가문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던 겁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10개, 15옴의 저항 5개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합성 저항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항의 직열과 병렬을 계산해 보자. 자, 먼저 저항을 이렇게 R1과 R2를 직열로 했다. 그러면 합성 시리즈라서 S, 합성 저항은, 직열 저항은 2개 더하면 되겠더라. 만약에 R1이라고 하는 친구를 많이 붙이는데 N개를 붙였다. 그러면 합성 RS는 NR1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병렬로 붙였다. R1, R2. 그러면 합성 RP죠. 배럴의 병렬은 각 요소의 역수에
합의 역수가 되더라. 그래서 통문에서 계산하면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분도 만약에 R1이라는 저항을 병렬로 R1이라는 저항을 병렬로 N개를 붙였다. 그러면 RP는 간략하게 같은 놈은 R1이 같더라. 그래서 R1에 대한 개수를 하면 되겠죠. 그죠? 콘덴서는 이와 반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풀면 시범 저항 5개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합성 저항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 하면 이렇게. 그죠? 시범의 저항을 10개 N 10개로 병렬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R 배럴에는 시범을 10개 했다. 그래서 1옴이 최소죠. 만약에 직렬로 하면 10개 더하기 때문에 100옴이 됩니다. 그죠? 다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 13번.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가가 되겠네. 1옴이라서. 자, 13번. 전류의 열작용과 관계 있는 법칙이 다의 줄의 법칙입니다. 자, 앞서서도 정리했지만 다시 정리합니다. 전류에 따른 열 작용. 첫 번째로 줄의 법칙. 자, 이런 말이죠. 어떠한 도선이 이렇게 있다. 도선의 양단에다가 전압을 겁니다. 전압을 걸면 이 도선에 있는 자유전자가 이동을 할 겁니다. 그게 뭐 전류죠. I 암페어이더라. 이때 이 전자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다. 그 열을 우리는 R 오미오 이래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시간 T초 동안에 통전을 시켰다. 그럼 여기서 열이 난다 이거죠. 열량 Q는 0.24의 I 제곱 RT 칼로리가 나오더라. 이 식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I 제곱 R이 뭡니까? 전력이죠. 그래서 이거는 0.24의 PT 칼로리라고도 하기도 한다. 자, 전력 P는 VI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0.24의 VIT 칼로리 해도 되겠다. 어떻게든 도선에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흘리면 이만큼의 열이 발생된다. 이런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재백 효과라고 있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재백 효과. 재백 효과는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 금속을 이렇게 접합을 시킵니다.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 접합시키고 접점의 온도 이 T1과 이 접점의 온도 T2가 다르다면 열 기전력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분 어디다 쓴다고? 열전 온도계에 쓴다고 그랬죠. 온도계. 여기는 내부에 그 측정하지 않은 내부 접점, 외부 내가 온도를 재고자 하는데 닿으면 온도차가 심할수록 더 전류는 커집니다. 그래서 온도를 재는 거 재백 효과. 자, 여기서 재백 효과에서 또 가끔 나오는 게, 자, 재백 효과.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금속 C를 접속합니다. 이때 이 접점의 온도 T1과 이 접점의 온도 T2가 만약에 같다라고 하면 온도 구배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열 기전력이 없더라.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더라.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현상을 이렇게 또 다른 금속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재백에서 좀 더 나아간 거. 그래서 이분을 제3 금속의 법칙 또는 중간 금속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간혹 언급이 되시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펠티어가 있었죠. 펠티어가. 펠티어는 제백의 반대라고 그랬습니다. 번호가 3번이 되겠네. 3번에 펠티어 효과. 펠티어는 제백의 반대로서 어떤 작용을 합니까? 자, 똑같이 A라는 금속과 B라는 금속을 이렇게 접합을 시키고, 이번에는 먼저 전류를 통전시킨다. 그죠? 그러면 한쪽에는 발열하는 현상이 생기고 한쪽은 흡열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흡열하는 현상을 가지고 이쪽에 응용한 것이 전자 냉동기로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제어백입니다. 자, 제어백과 유사한 또 열작용이 있었습니다. 자, 제어백은 이종 금속이지만 톰슨 효과라고 하는 거. 톰슨 효과는 반드시 동일 금속이라는 거. 동일 금속. 자, 어떠한 동일한 금속에 이 점의 온도 T1, 이 점의 온도 T2, 이 온도가 다르고 이 도체에 전류를 통제시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전류에 의거해서 뭐 줄열, 줄 히트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열작용, 이게 생기더라. 이 열 외에 한쪽은 발열하고 한쪽은 흡열하는 작용이 생기더라. 이것을 톰슨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13번은 열작용이니까 다의 줄의 법칙이더라. 다의. 그죠? 다른 보기들은 이제 다른 문제 또 풀 때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 넘어갑니다. 부하의 결선 방식에서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변환했을 때의 임피던스는, 자, 이런 말입니다. 자, Y 결선 했을 때 여기가 각상이죠.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벼락기로 따지면. 그렇죠? 자, 이것을 결선을 떼서 여기 이 두 떼가지고 이렇게 델타로 붙였다. 코일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에 여기에 있던 코일 ZY, 여기에 있는 Z 델타 값이 다릅니다. 값이 다릅니다. 자, 기사에서는 이 값 자체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기능사에는 다행히 각상에 있는 임피던스는 같다라고 보고 변환해라고 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온다. 다른 거는 안 나옵니다. 그건 기사 수준이고 기능사에서는 같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미리 이것을 정리해 놓으면 좋겠네요. 델타 Y 변환이라고 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외우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자, 델타 Y, 그러니까 Y에서 바깥쪽 델타로 변환하든 델타에서 Y로 변환하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Y로 했을 때 상이 Z이면 이것을 떼서 델타로 만들면 3Z 3배로 됩니다. 외워두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두 번째로 또 Y 델타 변환인데 이번에는 각상을 저항으로 했다. R 하면 똑같이 3R 3R이 된다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에는 델타 Y를 하는데 콘덴서를 집어넣었다 칩시다. 각상에 여기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Z와 R일 때에 반대로 됩니다. 반대로 돼. 자, 델타의 C가 됐다고 하면 Y의 C가 됐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델타로 할 때는 Z와 R은 3배가 되지만 C일 때는 3분의 1로 오히려 줍니다. 줄어. 요 세 가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알아두시면 기사에는 다르게 나오지만 기능사는 같은 거라고 해서 각상의 임피던스나 저항이나 C 값이 정렬 값이 같다라고 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다시 보면 부하 결선 방식에서 Y에서 델타로 결선했을 때의 임피던스는 답이 다가 되겠네. 자, 지금 임피던스고 다에 보면 Z 델타는 3배의 ZY다. 얘가 Z 델타죠. Z 델타 값. 은 델타 ZY 여기에 3 곱한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답은 답번이 되시겠다. 자, 계속 이론 자주 계속 접해 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 15번 넘어갑니다. 3마이크로파라트, 4마이크로파라트, 5마이크로파라트의 3개의 콘덴서를 병렬로 했다. 그러면 더 하는 거죠. 병렬했을 땐 더하고 직렬했을 땐 째고 하는 게 그죠. 그래서 답은 12번이 될 건데 또 이론을 해봅시다. C의 직렬과 병렬 계산. 하여튼 계속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자, 예를 들어서 C를 이렇게 직렬로 C1, C2를 붙였다. 합성 CS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항의 반대죠. 각 요소의 역수의 합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얘 계산하면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서로 곱하라 이렇게 했죠. 만약에 C1이라고 하는 친구가 N개가 붙었다. 그죠? 그럼 얘 합성 C는 C1에 N 되시겠다. 두 번째, 병렬로 붙였네. C1, C2. 그러면 합성 CS는 C1 더하기 C2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병렬일 때. 이것도 만약에 C1이라는 친구를 N개를 붙였다. 그러면 합성 CP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CS가 아니죠. 병렬이니까 C 빼러래. 합성 CP는 NC1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15번에 3, 4, 5 세 개의 콘덴서를 병렬을 했다. 더 하는 거죠. 그래서 3 더하기 4 더하기 5 돼서 다에 12 마이크로파라트가 되겠다. 자, 16번. 지난번 회차에서 정리를 한번 한 건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꾸 적다 보면 저절로 알아집니다. 자, 평균 반지름 R메타인 환상 솔레노이드에 I 암페어 전류가 흐를 때 내부 자개는 어떻게 되느냐. 내부 자개가 H였다. 번수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게 지금 문제 16번이죠. 16번에 알아야 될 내용은 각종 통전, 도체에 있어서의 자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해봤지만 관련된 걸 또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꼭 알아야 될 거. 비오 사바르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비오 사바르 법칙을 알아야 되겠네. 뭐였죠? 어떠한 곡선 형태의 도체에 I 암페어가 흘렀다. 이 도체로부터 어느 점, 이 점의 H는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러면 이 점의 H는 여기 전류 자개, 여기 전류 자개 다 합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 점으로부터 수평선을 그어서 그 거리를 잽니다. R메타. 그리고 여기에 전체 길이 L은 지금 무한대입니다.
거기를 전체로 하면 계산의 복잡해지니 적분을 이용해서 미소 거리 DL을 잡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서 이 점의 자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여기에 접한 이 점의 접선을 그려 접선. 그리고 접선과 수평선과의 각도 세타라고 했을 때 이때의 H는 얘가 DL이기 때문에 얘는 DH가 된다고 그랬죠. 그때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한 DH는 4파이 R 제곱에 I DL의 사인 세타의 암페어 턴 퍼 메타라가 된다. 기본 이론. 또 다른 기본 이론 있었죠. 암페어의 주회 적분 법칙이라고 하는 거. 얘는 직선 형태의 자개를 구하는 거. 자, 여기에 I 암페어가 흐릅니다. 그죠? 그러면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서 직선 도체일 때 얘가 전류, 얘가 자개. 이러한 식의 자개가 생기더라. 이때 거리 R메타 떨어진 점, 이 점. 이런 자개를 구해야 돼. 자, 이때 기본 이론은 전류에 의해서 자개가 생기죠. 이 자개, 지금 청색이 H 암페어 턴 퍼 메타입니다. 이 자개는 이 자개의 미소 자개에 따른 선 적분은 총 전류와 같다. 그래서 인테그랄 HDL은 총 전류와 같다. 자개의 선 적분은 총 전류와 같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죠? 이 두 분 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 전류가 자개를 만든다고 하는 거. 전류와 자개가의 작용 관계라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각종 도체 여러 가지의 자개 구하는 거 둘 다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법칙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직선 도체에서 R메타 떨어진 점, 그 점의 H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직선 도체가 이렇게 있다. I 암페어가 흐르죠.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자개가 생깁니다. 그때 이 도체로부터 거리 R메타 떨어진 이 점의 H는 어떻게 되겠느냐. 외워두면 좋겠다 그랬죠. 이때 H는 2파이 R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시겠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원형 코일 중심 자개. 자, 반경이 A 메타인 원형 코일에 반드시 중심의 자개를 나타냅니다. 자, 코일이 이렇게 있으면 반경이 A 메타요. 이때 이 코일의 중심, 여기에 H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때 이 값은 2A의 I. 자, 이 코일에 I 암페어가 흘렀을 때 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코일을 지금 하나가 아니고 똑같은 반경으로 위에 겹쳐서 계속해서 이렇게 감았다. 얼마? N턴을 감았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는 N턴을 감았으면 H는, 중심의 H는 2A의 턴수에 따라서 전류가 중첩되죠. 자개도 세집니다. 비례해서. 그래서 NI 나누기 2A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상 솔레노이드, 고리 모양으로 된 솔레노이드의 자개. 자, 그래서 이렇게 자성체 환상으로 된 놈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코일을 감습니다. 이 코일에 전류를 흘리죠. 그죠? 턴수는 N턴을 감았다. 그러면 여기에 자개가 생깁니다. 이게 자개. 이때
이 내부의 자개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여기까지의 거리를 R메타라고 했을 때 중심에서 이 도처의 가운데까지, 그죠? R메타라고 했을 때 H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 반드시 자개는 이 철심 내부에만 있습니다. 여기 제로고 여기 제로입니다. 자, 내부라고 하는 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철심으로 봤을 때는 얘도 외부고 얘도 외부입니다. 내부는 얘만 내부. 어떤 물으면은 여기를 바깥쪽, 여기를 안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때리치기도 철심의 내부입니다. 여기만 H가 있겠더라. 이때의 H는 2파이 R의 NI가 될 겁니다. 암페어턴 per 메타. 그죠? 이 관련되는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개 시험에서 아주 출제가 많은 겁니다. 자, 이론을 배웠으니 문제 16번 다시 보겠습니다. 평균 반지름, 얘 말하는 거죠. 자, 환상 솔레노이드가 있는데 평균 반지름이 R메타요 이래 놨습니다. 환상 솔레노이드에 이렇게 코일을 감았다. 여기에 I 암페어를 흘렸네. 그때 자개가 이 바퀴는 제로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안쪽에 있는 바퀴죠. 제로고 자개는 이 철심을 타고 돌아간다. H. 이게 어떻게 표현되겠느냐. H는 옆에와 같이 2파이 R의 NI, 이때 턴수가 N턴일 때 암페어 턴 per 메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될 건데, 물어본 거는 권수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이 식에서 권수를 뽑아라 하면 N은 2파이 R이 넘어가니까 2파이 RH에 I 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다번이 되시겠네. 그죠? 자, 이론이 어려운 듯 해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안다고 본 것도 계속 반복해서 정리해 볼 겁니다. 문제 17번. 자속의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의 방향 결정은, 방향은 가의 렌치의 법칙이라고 했죠. 이분은 문제 11번을 참조하면 될 것 같다. 자, 문제 11번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었죠. 이 R은 마이너스 N의 dt d파이더라. 혹은 마이너스 L의 dt di 볼트, 유도 기전력, 역기전력이라고 얘기한 거. 자, 이때 이러한 현상은 패러데이가 알아냈습니다. 방향은 지금처럼 이 마이너스 붙었죠. 원래 방향의 반대더라. 이건 렌츠가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크기는 li 곱한 것과 n파이 곱한 것만큼 크기가 되죠. 그게 같고, 그건 노이만이 얘기했더라. 이거죠. 그래서 답은 가의 방향을 물어봤으니 렌츠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패러데이. 패러데이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과는 다른 겁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유도 법칙과는 다르다. 자, 일단 패러데이 법칙과 관계 없는 것. 답이 일단 라입니다.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류의 세기와 전기량의 곱수로 나타낸다. 얘가 틀렸죠. 자, 앞서서도 했지만 패러데이 법칙을 다시 얘기합니다. 패러데이 법칙. 얘는 무슨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뭐 법칙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금속의 전기 분해에 따른 그게 금속의
석출량을 알아보는 겁니다. 도금, 맺기라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한다고 그랬죠. 그릇에 전기 분해가 쉽도록 전해액을 집어넣습니다. 산성인. 거기에 극을 형성한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전원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온화 경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금속이 녹아 떨어지더라. 어떤 금속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자,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얘가 전기 분해가 된 거죠. 전기 분해가 된 거죠. 이때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가 이쪽에 반대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이 전자와 여기에 떨어진 전기 분해 물질이 결합을 해서 이 금속면에 붙습니다. 이렇게. 얘가 얼마나 석출되느냐, 석출량을 말하는 거죠. 이 석출량이 얼마가 되느냐, 그걸 나타낸 것이 패러데이의 법칙이 된다. 이겁니다. 패러데이의 법칙.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석출량 W는 K의 이동한 전하량 Q와 같다. 거기에 우리는 전류는 단위 시간에 이동한 전하량이랑 같죠. 그래서 Q는 T를 넘기면 IT가 될 겁니다. 그래서 K, I, T 그랍이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을 다시 보면, 라번을 다시 보면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류의 세기와 전기량 이해해줘, 이거 전하량. 석출량은 이겁니다. 전기 화학 당량과 전류량과 그리고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더라. 그죠? 여기 K 전기 화학 당량이라고 했습니다. 시험 나오죠? 전기 화학 당량이라고 한 거. 얘 시험에 나온다. 얘는 원자 양을 원자 가로 나눈 거죠. 얘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이나 저희나 이론에 의해서 답은 라번이 되시겠네. 문제 19번으로 넘어갑니다. PN 접합 정유기는 무슨 작용을 하노? 물어보는 게 답이래요. 정유기는 무슨 작용을 하겠습니까? 다 예, 정유작용을 하겠네. 자, 정유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분은 기기 분야에도 잘 나옵니다. 정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유가 있다고 칩시다. 변압기. 얘는 교류입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정유기죠.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교류가 옵니다. 여기에 앞서서 배웠던 예를 들어서 사이리스트를 설치한다고 봅시다. 사이리스트는 SCR 게이트에 신호 주면 통전되는 겁니다. 여기에 부하를 이렇게 붙였다. 자, 사이리스트는 뭡니까? 단방향입니다. 얘는 여기서 1로밖에 전기를 못 갑니다. 거꾸로는 안 간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는 ON이 되는데 반대로는 오프입니다. 전기가 안 간다 이 말이죠. 자, 그 말은 여기에 입력되는 C로 이러한 파형이 교류파가 이렇게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이 방향이 플러스라고 칩시다. 이 방향이 마이너스라고 치면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통전된다. 이게 왜? 이렇게 가니까. 반대로 갔을 때는 얘가 안 흐릅니다. 얘 전기 안 통한다. 이 방향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쪽 극선만 통전되는 거. 지금은 플러스만 통전됐죠. 얘가 DC성이 됐다 이 말이죠. DC성이. 그죠? 이게 정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앞서서도 좀 정리했지만 다이오드 한쪽 방향 흐르죠. 단방향. 그리고 SCR 사이리스트라고 하는 거. 사이리스트라고 하는 놈도 단방향,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다음에 GTO라고 하는 거. SCR 계산한 거라고 했죠. 얘도 한 방향, 단방향으로 흐르더라. 다이아과 트라이아. 다이아
트라이악은 양방향입니다. 양쪽으로 흐른다. 그 다음에 IGBT라는 게 있었죠. 중요한 거. 얘도 단방향입니다. 양방향은 다이악과 트라이악만 양방향이더라. 그걸 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문제 20번. 컨덕턴스 G 모우라고 있습니다. 얘는 ohm이죠. ohm. 얘를 거꾸로 디비었네. 그러면 이 글자도 어떻게 돼? 글자도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모우라고 읽고 얘는 ohm이라고 있습니다. 컨덕턴스 G 모우 저항 R옴 전압 V 볼트 전류를 전류를 I 암페어 할 때 G 컨덕턴스와의 관계가 옳은 것은 일단 답은 나가 되시겠네. 그래서 우리는 컨덕턴스 기호는 G가 되고 단위는 ohm의 반대인 모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위에서 답이 나왔네. G라고 하는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가 되겠네. 자, 우리 저항은 뭡니까? 전자 충돌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분입니다.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안 흐른다. 근데 얘의 역수이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전류의 흐름이 원활해진다 이 말이죠. 그 정도를 나타내더라. 그래서 G는 R분의 1이고 R은 G분의 1이 될 겁니다. 전기가 얼마나 잘 통전되는가를 보는 게 G더라. 그죠? 자, 그래서 풀이로 바로 갈까요? 2번으로 풀어야 되겠네. 자, 우리는 V는 IR입니다. 달리 쓰면 V는 V는 I에 R은 G분의 1이죠. G분의 1이더라. 그래서 V는 I 나누기 G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 식의 나를 보면 이런 게 있네. G는 I 나누기 V더라. 여기서 나온 거죠. 여기서 요것과 요것에서 G는 이렇게 하고 V는 이렇게 왔다. 그게 예의식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시겠습니다.